전국적으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8.15 집회에 덤탱이를 씌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8.15 집회 때문에,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마치 코로나가 폭증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8월 8일, 여기가 8월 1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완만하게 갔습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3, 40명 정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3, 40명 정도로 쭉 가다가 8월 11일부터, 저는 그래도 8월 11일이나 8월 12일 날부터 뭔가 일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숫자가 확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추세 보이시죠? 그래프의 추세. 8월 12일, 13일, 14일, 15일. 이 추세가 여기서부터 2배로, 1.5배로, 2배 가까이, 2배 좀 안 되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이미. 진작부터.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미. 1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완만하다가 8월 11일부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8월 11일부터 8월 15일에 있을 광화문 집회 이 주최 측에게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확진자 수를 늘리는 건요, 굉장히 간단해요. 검사를 많이 하면 돼요. 확진자 수를 줄이는 거는 검사를 적게 하면 돼요. 이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많이, 열심히, 빡세게, 그리고 확진 환자의 기준이 있어요. 확진 환자의 기준을 높게 책정을 하면은 확진자 수가 적은 거고, 환자의 기준을 낮게 깔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확진자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일부터 어떻게 보면 뭐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냐? 아니면은 뭔가 정부가 15일 날을 기점으로 뭔가 한 번에 그럴듯한 드라마, 이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확진자 수를 늘려간 거냐? 저는 확진자 수를 이렇게 늘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도 남은 정부예요, 까놓고 말해서. 그런데 8월 15일 날 이렇게 급증을 했다는 말은 8월 15일 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한 날, 그날 검사를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 집회를 했지, 이날 검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8월 15일 날 이렇게 급증을 했다는 말은 이미 집회하기 전부터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적어도 13일, 14일 이럴 때. 13일, 14일에 걸렸기 때문에, 이 이전에 걸렸기 때문에 15일 날에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5일 날 가장 높았다 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15일 날 집회와는 상관이 없던 거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5일 날 가장 높았어. 그러면 적어도 13일, 14일, 12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때 많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갔다가 8월 16일 날 좀 내려갔다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도 정부는 알고 있겠죠. 아, 이게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걸 이미 알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뭐 정보를 듣겠죠.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고 청와대에 앉아있으면. 온갖 대한민국의 정보들이 다 모인다고 하니까 청와대로. 이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아주 잘했어. 뭐 K 방역인이 뭐냐면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한 것처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실드를 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곧 온다. 그러면은 뭔가 야씨 뭐야?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해서 성공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몰표를 줘갖고 180석을 모아줬는데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이거 그냥 그때 순간만 하필이면 그 선거 때만 확진자 수가 줄고 안정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고 현실은 이렇게 2차 확진이 늘어나는 거였어? 하고 국민들이 열받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작을 하고도 남을 정부인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도 이미 11일부터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미 그래프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에 8월 15일 집회 때문에 급증했다고 하면요. 오히려 17일, 18일 이때부터 늘어났을 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래프가 30, 28, 34 요게 완만하게 이렇게 쭉 가다가 8월 15일까지 괜찮다가 8월 16일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8.15 집회 때문에 그랬다고 합리적으로 그나마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미 이때부터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8월 15일날 피크를 쳤어요. 8월 15일날 피크를 쳤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8월 15일 집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날 집회에 간 사람들이, 집회 참여자들이 그날 집에 가면서 다 검사를 하고 그날 또 확진 판정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15 집회와 지금 확진자 수가 느는 것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진실은 이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이 전략은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전략이 일단은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여파로, 부동산 폭등 여파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민주당의 무능, 부패, 내로남불, 윤미향, 조국, 박원순, 오거돈 그냥 사고만 쳤다 하면 다 민주당이야. 성추행 했다 하면, 음주운전 했다 하면, 뭐만 했다면 다 민주당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뭐야? 그래도 박근혜 때가 더 좋았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내 삶에 국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냐 하고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통합당에게 따라잡히고 하니까 뭔가 기회 전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전환으로 때를 기다려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언제나처럼 정치적인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바로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녀를 만들어서 저 마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지금 집값이나 경제 문제나 이런데 신경을 못 쓰게끔 코로나로 눈을 돌리게끔 코로나를 검사를 많이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를 급등을 시키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정광훈을 필두로 한 집회 세력들한테 덤탱이 씌우기 위한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고 있어요. 실제로 먹히고 있어요.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이 세세한 내용들은 모르고 언제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나 이것도 몰라요.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8월 15일부터 원래는 괜찮았는데 8월 15일부터 확 급등을 한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저희 회사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프를 봐라.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 그래프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발표한 그래프다. 이거 못 믿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15일날 피크를 쳤다는 말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15일과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국민들한테 시켜야 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얼마든지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역풍 같은 거 우려하지 말고. 문재인과 민주당은 언제나처럼 역시나 정치적인 전략을 지금 잘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파들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문재인을 욕하던 걸 지금 요즘 최근에
문재인을 욕하는 게 거의 국민 스포츠처럼 돼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타겟이 정광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광훈이라는 마녀를 만들어서 공공의 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옳든 그르든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청와대 사람들은 언론을 이용해서 정광훈이라고 하는 마녀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고 원망하던 그 국민들의 목소리, 한탄, 이것은 지금 정광훈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제 아내가 최근에 맘카페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아, 정말, 지금 맘카페에 들어가면은 죽으나 사나 열심히 문재인을 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광훈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파들 내부에서도 정광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광훈이라는 마녀를 이용해서 문재인 정권은 우파 내부 분열을 만들어내고 자신에게 쏟아지던 이 비난의 화살을 자연스럽게 정광훈이라는 방패막이를 내세워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좌파들은 꽤나 재미를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죠. 앞으로도. 그리고 직급도 못 잡죠. 못 잡을 게 거의 100%죠. 잠시 잠깐 시간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런데 국민들의 원성은 잠깐 코로나와 정광훈 쪽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미래통합당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더라도,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건 어용 언론을 이용을 하던 어떻게든 선동을 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킨다고 하더라도 통합당이 자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지 발 두 다리 쭉 뻗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못하면 그래도 통합당의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과 문재인이 잘하면 통합당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 민주당이, 문재인이 통합당의 명운을 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못하기를 바라면서, 문재인이 나라를 망쳐주길 바라면서 어부지로 권력을 얻을 생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자력으로 직접 싸워서 권력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운명을 민주당과 문재인 소나기에 씌워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제가 어제 정말 안타까웠던 게, 통합당이 메시지를 낼 때 왜 광복절 집회만 갖고 그러냐? 전국 곳곳에 뭐 바닷가, 워터파크, 놀이공원, 각종 모임, 뭐 카페, 식당 뭐 할 것 없이, 특히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가 있죠. 박원순의 장례식 때, 그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오로지 정광훈과 광복절 집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마녀사냥을 하냐?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알아듣더라고요.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의 역할은 그것을 해야 되는 거다. 통합당에서 지금 마이크를 쥔 사람이 있어요. 김종인, 주호영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는가? 저는 뭐 당에도 있어봐서 잘 알지만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비겁하고 눈치를 보고 역풍을, 특히 그놈의 역풍으로요. 역풍을 정말 무서워해요. 근데 미래통합당에 있는, 특히 지금 당 지도부는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비겁하고 역풍을 우려하고 투쟁력이 없는 야당에게 국민들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당당히 맞서 싸워서 할 말 당당히 해서 쓴소리 당당히 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가져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우파 진영 안에서도 정광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요, 그냥 애국심이 강한 목사일 뿐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광훈에게 정무 감각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가능하면은 8월 15일 집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딱 볼 때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는 정무감이 없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파가 잘못됐다고 정광훈에게 돌을 던지게 되면 앞으로는 그 누구도 우파 진영을 위해서, 자유주의를 위해서 앞서서 싸울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파들은 좌파들을 볼 때도, 같은 우파들을 볼 때도 채점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훈이 요건 잘했고 요건 못했고 이번에 이거 못했어. 그러니까 정광훈은 이제 물러나야 돼. 말하자면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있어. 이 정치인이 싸우다 보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정무적 판단이 실패로 끝날 때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할 때는 잘했다. 못할 때는 못했다라고 하고 그만두면 되는 건데, 야, 못했으니까 넌 정계 은퇴해. 넌 못했으니까 안 돼. 넌 대선 주자 이제 안 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 정말 정무감 떨어지는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볼 때 정광훈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그냥 수많은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애쓰다가 삑사리 한번 냈다. 뭐 이번엔 좀 잘못한 것 같네. 이러고 말면 될 것을 정광훈은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제 그만해라 하고 오히려 좌파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더 이상 뭐 광화문에 정광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정광훈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떠나서 정광훈을 필두로 한 뭐 사랑제일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열심히 광화문, 청와대 이런 데서 열심히 집회를 해오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진정성 이런 거는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뭐 정치에 욕심이 있어요, 권력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런 집회나 이런 걸 등에 업고 열심히 코인 팔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청와대에 있던 그 집회 참여자들, 광화문에 있던 그 집회 참여자들 대부분은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나라를 위한 마음에,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박살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내가 머릿수 하나도 보탠다. 이러고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물론 저도 아주 예전부터 태극기 집회, 집행문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태극기 집회 그거 정말 고생은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 정치 투쟁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로워야 되고 말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의 메시지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돼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로는 이게 오래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다. 차라리 태극기 집회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 대국민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댓글 싸움을 하든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저도. 그런데 뭐 그분들은 오프라인 스타일이에요. 어쩌겠어요. 온라인 이런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싸울 사람은 온라인에서 싸우고 오프라인에서 싸울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싸우고 각자 그 스탠스를 좀 존중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전 국민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정광훈 목사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물론 저는 뭐 마스크를 내리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응급차에 타는 이런 사진 다 찍혀갖고 이런 게 나가면 당연히 국민들이 볼 땐 열받죠. 어이없죠. 이거는 사실 뭐 정광훈 목사의 정무감이 떨어지는,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무감이 좀 떨어지고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불찰,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한 방에 지금까지 이 고생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진정성만큼은 진짜다. 그래서 정광훈은 정광훈대로, 뭐 정치 집단은 정치 집단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마치 적이라도 된 듯이 정광훈을 매도하는 것은 좀 너무 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